일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빠르게 급증해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가해자 수가 미국의 2배, 일본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범죄 유형과 수법도 점점 심해져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어린 가해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먼저 민지 양이 그들을 만났던 지난 2월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불행은 아무 예고도 없이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소꿉친구였던 주희를 만나러 왔던 민지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6명의 남학생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민지와 주희보다 한 학년 위였던 남학생들은 먼 데서 친구도 왔으니 게임이나 하면서 함께 놀자고 권했고 자신들의 아지트라는 학교 뒷산으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오라고 재촉을 했대요. 그래서 가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 남학생이 거기 문 중기중기 많이 섰더라고. 날이 어두워지고 인적이 끊기자 자신들만의 공간에 민지와 주희를 초대한 6명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놀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노는 게 있대. 이게 술병을 이렇게 따갖고 뭐 툭 치면은 이 마개가 가는 쪽이 맞으면은 술 먹이는 거야. 모두가 들뜨고 흥이 나 있었습니다. 재미삼아 시작한 게임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 가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윤관을 할 목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면 여자애들 둘을 다 윤관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외지에서 온 여자애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된 거예요. 취기가 오르면서 아이들의 관심은 처음 만난 민지에게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어진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에 민지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야, 걔 이쁘지 않냐? 너는 만약에 잠은 누구랑 자고 싶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오고 간 대화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주인은 그대로 두고 아이들은 민지를 200m쯤 떨어진 묘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5 아이들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대담하고 잔혹한 행동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탈진해버린 민지 양을 업고 산을 내려왔다는 아이들은 너무 힘이 들어 농막 안에 민지 양을 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민지 양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약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로. 그때까지는 이제 바지랑 다 입혀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하의가 벗겨져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놈이 강간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한 놈이 또 온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강간한 거야, 이놈이. 옷을 다시 입히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도저히 옷이 입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옷을 입히는 대신에 주변에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라. 비닐하우스가 뭐 이리저리 뜯긴 그런 비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옷 대신에 애한테 덮어주고 그리고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제 밤새 얘는 동사를 한 거죠. 집단 성폭행한 후 탈진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해를 가하고 유기 방치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10대 아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것은 몹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아마도 조숙한 아이들이 성경험이 많은 아이들일 것이다. 윤관이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이들이 틀림없이 아마 중학생이라도 성경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면담을 시작했는데 전부 초범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친구들이 좀 저지를 만한 친구들이었어요? 네? 어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단순한 수사 아닌가? 처음에 걔네 아닌 줄 알고 다른 동네 애들만 전부 착하게 다녔어요. 착하게 다니고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 친구도 많았고 그런데 애들이 너무 또 사춘기라 애들이 그렇게 돼갖고 뜻밖에도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던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고 검거 이후 보인 행동은 오히려 놀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술 먹고 자서 술 먹고 그냥 깨우면 갈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고 지들끼리 앉아서 히덕거릴 정도니까 자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응?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딴 타사에서 뭐 카메라도 뭐 야야 카메라 온다 응? TV 보니까 고개 숙이더라 고개 숙여 지들끼리 그렇게 장난할 정도니까 애들이 반식을 주는데 왜 반찬이 뭐 반찬 투정을 한다든가 또 넌 뭐 맛있게 먹었냐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 아주 죄의식이 자기네가 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따져 묻는 수사 과정에서조차 아이들 모두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히려 수사진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직후였던 사건 당일 밤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정도로 아이들은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면담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